예, 2023년 4월 26일이 되었습니다. 예, 음력으로는 3월 7일이죠. 그 태고사의 재발견 그 171번째 이제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171번째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인간의 존엄성과 보살사상이 한국 문명의 발달 과정에 우리가 알아야 할 세속 5개는 한국의 정통 정신이다. 이런 제목인데요. 그러면 일단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살사상이 무엇인지 설명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한국 문명의 발달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그 다음에 한국 문명에서 해야 할 세속어계는 무엇인지, 또 한국의 정통정신은 무엇인지, 요것만 설명해도 그 강의가 꽉 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도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간의 존엄성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되는 것이 국가이죠. 자, 그러면 인간의 존엄이 우선하는지 아니면은 국가가 우선하는지, 그러면 국가는 왜 필요한지, 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설명이 돼야 되겠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결론만 말씀을 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더 우선합니다. 국가가 아무리 있다 한들 사람이 없으면 사람의 존엄이 없으면 국가가 존립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국가라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국민과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인간의 존엄도 말살하고 국가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있었죠. 그 시대가 우리 조선시대 때 최악의 시기였는데요. 바로 인조반정 이후에 노론인 서인 중에서도 노론이 집권했던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시기를 우리는 암흑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정치 리더자가 송시열이고요. 그리고 그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덕일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존엄과 나라가 있음을 알지 못했던 시기가 바로 우리가 인조 반정 이후에 근세사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몰락의 길을 걸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그때의 정신적인 이데올로기 사상이 바로 주자학이죠. 중국에서는 그 주자 학과 그거를 승리학이라고 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중국에서는 정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정주학. 정의 형제와 그 다음에 그 주자가 같이 뭐냐면은 펼친 사상을 우리가 정주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왕 양명이가 뭐냐면은 사상을 펼친 것이 그것이 양명학이죠. 양명학.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나라가 망해가는 명나라의 정주학, 승리학을 붙들고 있었고 시대에 어떻게 대처하지 못했던 그런 암흑기였던 것이죠.
자, 그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 바로 정주학이었던 정주학. 다른 말로 말하면 주자학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주자학의 뭐냐면은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산문난적이라 해서 중세 시대 때 화형에 처해지는 것과 같이 엄중하게 사회를 그, 어, 그런 걸 엄중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폭압적으로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 부분과, 그러면 이 보살 사상은 도대체 언제 만들어지고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렇게 이제 물으신다면 보살 사상은 수수만 년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뿌리가 바로 범어기 때문에 이 범어를 뭐냐면은 실담어라고 하기도 하고 산스크리트라고 하죠. 실담어 중에서도 북방실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이 수수만 년 되었기 때문에 이 보살 사상도 수수만 년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의 역사서인 환단고기의 삼성기 하편에 원중동 선생님이 기록한 63,182년과 상원갑자 율곤 이준재 선생님께서 그 계산한 BC 8937년 플러스 현재 2023년을 더하면 BC 8937년에다가 2023년을 더하면 1960년이 되는 것이고요. 이 1960년에다가 원중동 선생님이 기록한 63,182년을 더하면 74,142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의 시작은 74,142년에서부터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바로 사상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보살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정리해 하겠습니다. 우리 환국 문명은 이 환국 문명은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환국 문명은 바로 중국 문명과 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국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가야라든지 그다음 일본이라든지 뭐 고구려 백제 이런 다 포함해서 이건 원래가 한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중국은 이제 또 떨어져 나갔죠. 중국이 떨어져 나간 것은 뭐냐면은 후한 시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후한 시기에 그 동중서라는 분이 있잖아요. 동중서라는 역사학자가 있죠. 이 후한 시기에 접어 들어가서 드디어 뭐냐면은 지금 현재 중국이라는 그 역사가 펼쳐져 간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축적된 것을 뭐냐면은 우리가 중국 문명이라 그러죠. 예, 우리는 한국 문명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 문명은 우리가 원래가 환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환국의 문명은 수수만 년 되었고, 그 환국의 문명은 뭐냐면은 우리 문명 중에서도 적자이면서도 장자인 것입니다. 적자이면서도 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 문명을 뭐냐면은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중국 문명이라든지 일본을 이해하기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 문명은 중국 문명과 다르다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한국 문명의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뽑을 수 있는 사상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세속 5개, 우리가 알아야 될 한국 문명의 세속 5개라,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원래부터 군자의 나라라고 말하고 동방예의지국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군자지구 동방예의지국이라 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점집에 가보면 대나무에
그 깃발을 꽂아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깃발에 제일 위에가 하얀색이고 밑에가 빨간색인데요. 제일 위에는 뭐냐면 제사장 계급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빨간 것은 군사 계급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제사장 계급과 군사 계급을 겸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원래 정통뿌리 사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사상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독서지 어성인인 것입니다. 독서를 해서 꾸준히 뭐냐면 성현을 이루고 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환인이 되고 환웅이 되고 당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제사문화인데요. 이 제사문화에 담겨져 있는 가장 근본적인 뿌리가 뭐냐면은 독서지 어성인인 것입니다. 꾸준히 뭐냐면 이 성인의 지혜와 글을 배워서 스스로 뭐냐면은 성인에 이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독서지 어성인의 학문이 떨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혼란에 빠져 있고 지금 현재 아래 위가 없는 것입니다. 예, 이거를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중국은 빨간 군사 계급이 강한 나라이죠. 예, 그래서 군사 계급이 강하다 보니까 중국을 뭐냐면은 중화를 그 중원을 통일해서 지금 현재 그 넓은 땅을 뭐냐면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군사 계급과 제사장 계급은 한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은 군자지국 동방예의지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조선은 바로 뭐냐면 황국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철학과 사상은 바로 뭐냐면 수부라는 것은 수부라는 것은 뭐냐면은 목숨 숫자 부자부. 예, 우리가 생명을 귀중 여기고, 그 다음에 삶의 행복한 이 부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부자. 그래서 수부 강령이라는 것은 살기는 사는데 우리가 뭐냐면 안녕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안녕스럽게, 건강하고 안녕스럽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수부 강령, 유호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변 사람으로부터 뭐냐면 덕을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독서지 어성연, 그 다음에 백색깃발, 이와 다 같은 내용인 것입니다. 고종명은 자손을 번창해서 수수만년 역사가 이어지고 가문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뭐냐면 고종명이라 그러죠. 수부강령 유호도 고종, 이것을 우리가 오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복. 자, 세 번째, 선앙당 문화와 보사사상이라 그러는데, 선앙당 문화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그 무속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선앙당 문화는 바로 우리가 무문화의 정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문화의 정수를 말하는 것인데, 이 무문화가 꾸준히 뭐냐면은 우리가 발전해 오면서 우리의 고유 전통 뿌리 사상이 바로 이 선앙당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어기에 가게 되면은 바로 소떼를 가지고 있고, 그 소떼뿐만 아니라 뭐냐면은 천하대장군, 지하예장군, 또 장석이 있는 것이죠. 장석 옆에 느티나무가 있고요. 느티나무는 어원이 뭐냐면은 그 생명의 영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티나무의 원래의 그 뜻은 생명의 영원성을 말. 그래서 그 느티나무는 아주 수백 년, 수천 년 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느티나무를 길어기에 심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기륭하복에 우리가 뭐냐면 인간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고자 하는 그런 소박한 뭐냐면은 마음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기복으로 가지고 있는, 기복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그 선앙당 사상으로 해서 뭐냐면은 돌을 뭐냐면은 올리면서 돌탑 문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앙당 문화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뭐냐면 인간의 존엄을 바탕을 하고 있는 바로 정령신앙의 바탕을 두고 있는 다령다신 사상에서
태양신 숭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자연 숭배, 그 다음에 인신공양, 동물희생, 이런 것들로 뭐냐면은 문화가 만연하는 곳에서 인간의 존엄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의 본래 태어난 본성을 소중히 여기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성질을 뭐냐면은 소중히 여기는 사상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살 사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이 처음으로 인류의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두고 있는 사상에 기인하는 사상이다. 자, 그래서 이 보살 사상은 바로 자유가 여기서 나왔다. 이 보살 사상이 바로 서구로 건너가서 뭐냐면 실존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실존주의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자연과학 세상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상고사까지는 율곡 이준재 선생님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해석을 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상고사만 있느냐 이거죠. 우리 오늘의 내가 있다는 것은 수수만 년 전에 나의 조상이 있었다는 뜻이고, 오늘의 내가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수수만 년 전에 이 땅에 뭐냐면 누군가가 우리의 조상들이 살았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고사를 넘어 태고사를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을 제가 태고사의 쇠발견이라는 이름으로, 쇠발견이라면 율곡 이준재 스님의 상고사의 쇠발견, 그 다음에 뭐냐면 쇠고려사의 탄생, 뭐 이런 건데, 우리가 태고사를 공부함으로써 이 태고사의 공부에 가장 적요하고 가장 맞는 자연과학 세상을 펼치고 있는 분이 바로 박문호 박사님이시기 때문에 자연과학 세상에